오늘 증권가의 토픽은 낙폭과대주, 지수의 반등과 투자 심리의 관계,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또 미국 대선 이후의 관전 포인트와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에는 좀 재정 절벽이라든지 확인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의 뚜렷한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면서 최근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IT와 또 음식료, 소비재 같은 쪽을 관심 가지자고 하는데요. 그리스에서 확인할 일정도 있죠. 7일에 긴축안 개혁안 표결, 또 11일에 예산안 표결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2차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이 잘 처리가 될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미국 대선과 옵션 만기를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옵니다. 박승용 전문가, 지수 제한적인 박스권이라면서 4분기 실적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훈 전문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자. 한규수 전문가, 이제 대선보다는 경제, 미국, 중국의 경제를 보자. 정희만 전문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재정 절벽 이슈로 이동하고 있다. 강재현 전문가,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박한샘 전문가, 가급적 매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자. 금산 전문가, 전일 지수 선 반영했다. 경기 민감주를 저점 매수하자. 이재호 전문가, 점진적인 시장 안정을 기대한다. 자, 저점 매수를 해보자, 경기 민감주 쪽을 좀 해보자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반면에 현금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말자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략은요. 금산 전문가와 이어서 한규수 전문가인데요.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 민감주의 저점 매수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시장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은 어제 선 반영을 했고요. 제가 먼저 그 기술적으로 제가 시장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의 그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적인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그 저점, 1885포인트에 대한 그런 신뢰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현재 그 5일 입병선과 20일 입병선의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아직은 그 20일 입병선의 그 각도가 아직은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약간 좀 누림목이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매도보다는 저는 보유 관점 또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1945포인트가 그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그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네. 1945포인트. 그래서 저는 이 1945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해야만이 저는 추세의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5포인트를 빠르게 회복을 해야만이 시장에 한번 연말 랠리를 한번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1945포인트 돌파가 다행히 나온다면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20일 이평선도 좀 내려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볼까요? 예,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현재가 지금 1920포인트 이제 중반에 있는데요. 그 종목별로 잘 보시면 특히나 그 경기 민감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또는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건설이나 화학업종들이 주가가 우리가 체감 지수라고 하죠. 체감 지수는 거의가 지금 자리가 지수는 1900포인트, 1920포인트 있지만 체감 지수는 이미 좀 1800포인트거든. 주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전략을 짜실 때 단기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요. 연말까지 내가 어떤 주식을 가져가서 수익을 낼 것인가를 본다면 우리가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방어주가 최근에 보시면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 우리가 철강주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동국제강 같은 종목군들은 현재 지금 PBR 자체가 0.4배, 0.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은 이 대우증권 같은 종목, 오늘 보니 우리 투자증권은 좀 강한데요. 증권주를 보시면 이 증권주가 현재 가격대, 물론 이 증권주가 유상증자를 했지만은 증권주들 2005년도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2005년도 가격이 지금 증권주가 와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 매도할 것이냐, 매수할 것인가는 그는 저는 삼척 동전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대림산업 같은 종목군들은 PBR이 지금 0.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워낙 주가가 쌉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매수해서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는 전략. 지금 이 주식 투자하실 때 그 좀 묵직묵직해야 됩니다. 마음이 딱 흔들려가지고 지금 자리에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는 매수 구간은 맞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민감주냐, 방어주냐, 낙폭과대주냐, 추세주냐 얘기들이 많은데요. 금산 전문가는 가격적 매력을 보자면서 낙폭과대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요. 네. 이제 보통 좀 비율을 경기 민감주 비중을 한 그 70% 정도 실으시고요. 그다음 경기 방어주를 한 30% 실으시는데 네. 그 경기 방어주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못 갔던 주식을 잘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종목은 전행적인 그런 내수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이제 추세가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방어주와 민감주를 적절하게 일단 조화를 한다면 예.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많은 비중은 연말까지 가져갈 가격 매력이 큰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수입니다. 네, 이제는 대선이 아닌 경제를 보자, 경기를 보자고 하셨는데요.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논점들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는 말씀이시죠? 이제 주가의 근본을 보자라는 것이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제 조금씩 속속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대선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재정 절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내일부터는 중국의 이제 공산당 회의가 또 진행이 되면서 중국 신 지도부가 어떠한 경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씩 바뀌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실 만한 단계는 다 지났고, 이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지, 또 언제부터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미 지표는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임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경제 지표가 속도가 좀 붙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 절벽 변수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경기 쪽에서의 어떤 호재성 재료들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회복되고 있는 경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투자 전략 나우에서 전문가님께서 내년을 보자, 또 주도주에 대한 언급까지도 해주셨거든요. 전략은 주도주 쪽으로 접근입니까? 주도주는 뭐죠? 또 전략은 변한 거 없습니다. 일단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셔도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확실하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지금 매집을 해서 기다린다고 한다면 최고의 결과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시각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IT 종목들이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고, IT 종목이 가장 먼저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LG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후발주에 대해서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듯이, 이들 IT 종목이 가장 먼저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도주가 될 겁니다. 따라서 좀 올랐지만은 IT 종목들, LG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서울반도체, 이런 IT 종목에 대해서 우선적인 매수를 좀 계속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중국 관련주는 시간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중국 관련주의 시세 흐름 자체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중국 관련주가 이미 저점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는 조선주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유주에서는 GS의 주가가 열일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이미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도
뭐 연말이 아니고 뭐 내년 초까지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요. 그들 중국 관련주는 차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매집을 계속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IT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한두 종목씩은 꼭 넣어놓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치면은 뭐 조만간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후발로 나서고 있는 IT주에 관심을 가지자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볼 종목, 금산 전문가와 한규수 전문가 그런 종목을 고르자고 두 분 모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규수 전문가 중국주를 이야기했습니다.